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7월 달에 이제 첫 수업이고 또 우리 중개사법부터 문제풀이 과정에 들어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예고도 잠깐 했지만 이제 문제풀이 과정을 여러분 잘 견디시면 한 30% 정도 업그레이드 될 거다 이렇게 예고도 드렸고, 일명 우리 문제풀이 수업을 2판 4판 수업이다 그럽니다. 이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비슷비슷한 문제가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지만 체크해 가시면서 실력을 배양하도록 합니다. 자, 문제풀이 과정은 특징이 그렇죠. 한번 읽어보고 오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니까 지금 수업 진도표가 나가 있으니까 참고로 해서 다음 주는 몇 페이지까지 합니다. 예고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는 보고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과를 올리시고, 문제를 풀다 보시면 계속 좀 헷갈리는 부분, 또 어려운 부분, 또 뭐 내하고 궁합이 좀 안 맞는 문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쪽 부분만 가면 틀리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러면 빈 노트를 하나 가지시고 오답 노트다 해서 틀리는 지문만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눈으로 공부하는 것하고 손으로 공부하는 게 다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7월 8월 수업을 출발하면서 잘 이해 안 되거나 잘 틀리거나 또 헷갈리는 문제를 그냥 생각 없이 노트에 이렇게 적으시면 2달 동안에 한 두어 장이 넘어오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오늘만 하고 마는 것도 아니고 9월, 10월 수업 하시면서 이해가 되면 되는 부분은 지우시고 안 되는 거는 그대로 두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한 장짜리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시험 치는 날 딱 한 장만 들고 가서 시험 치기 직전에 그것만 봅니다. 나오면 맞추고 아니면 그만이고, 그죠? 그렇게 이제 시험 치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시험 치러 가는 날 한 보따리 들고 갑니다. 걱정되는 게 많거든, 그죠? 그래서 한 보따리 들고 가서 하나도 못 봅니다.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가방 들고 가는 거 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표가 납니다, 표가. 그래서 지금부터 한 장짜리 자료를 만들어 보자,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죠. 그걸 일명 오답 노트다 이렇게 말합니다. 틀리는 거, 잘 안 되는 거, 헷갈리는 것만 한 줄씩만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달 뒤에는 이해가 되는 부분은 지우고 안 되는 건 그대로 남겨놓고 시험 직전에 관리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문제풀이가 오늘 우리 중개사법부터 출발하는데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괜찮은 문제가 나오거나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는 시간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저 혼자 문제풀이 중 해서 여러분들은 자, 4번 문제 시작합시다 하면 여러분이 직접 한번 풀어도 보는 시간도 가질 건데, 중요한 것은 거기 문제 밑에 논점, 해설, 그리고 하단에 정답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치는 수험생은 편한 게 좋기 때문에 4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러면 해답부터 보고 올라가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밑에 답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가릴 수 있는 걸 하나 준비하시고 수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그 문제만큼이라도 고민을 같이 해보는 시간, 그렇게 준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밑에 해설이나 정답을 보지 말고 해석합시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진행을 어떻게 하겠습니다를 예고했습니다. 이제 수업에 들어갑니다. 12페이지가 우리 단원의 첫 단원입니다. 1번 공인중개사법의 법적 성격입니다. 틀리는 것. 자, 이런 수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도 나름대로 다 성격이 있잖아, 그죠? 제가 예전에 앞에 있는 분한테 성격이 어떻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자기는 차분한 성격이다, 또 활발한 성격이다, 어떤 분은 까칠하다 뭐 이러던데, 저한테 까칠한지 본인이 까칠한지 모르겠는데 사람도 나름대로 성격이 있듯이 이 법에도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은 어떤 성격이라고 공부했습니까? 첫째, 중개업에 관해서는 일반법적 성격이다. 중개업을 할 때는 이 법이 기본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중개업을 하면서 여러분 도로교통법 이런 거 보는 거 아닙니다. 이 법은 일반법적 성격이다, 중개업의 기본이 된다, 그런 뜻이겠죠. 또 이 법은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법이라는 것은 학창시절에 공부하셨습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 이런 말 들어보셨고, 민법이나 상법보다 먼저 해석합니다. 그래서 중개사법을 특별법의 성격이다. 세 번째, 중간법적 성격인데 이 중간법은 사회가 발달하면서 만들어지니까 일명 사회법이다 라고도 이야기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공법적인 요소와 개인과 개인에 관한 사법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를 중간법 또는 사회법, 혼합법이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중개사법을 공부해보면 무엇을 위반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에 처한다. 이런 수업 들으셨죠? 징역이나 벌금은 개인이 처하는 겁니까? 국가가 하나입니까? 국가가 행하는 거죠. 그래서 공법적인 요소와 개인과 개인에 관련된 사안이 더 많으니까 사법적인 요소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중간법 또는 사회법적 성격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네 번째, 이 법은 국내에만 적용하니까 국내법적 성격이니까 이 수업을 할 때마다 여러분한테 전달했던 것, 이 법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해서는 일본에 있는 아파트나 팔러 갈까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국내에만 적용한다. 그렇게 했던 수업인데 이 법의 성격이 네 가지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고 이게 그죠? 그래서 일본의 성격을 딱 걸었습니다. 자, 성격에 대해서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밑에 해설, 해답, 가리라 그랬습니다. 이 시간만큼이라도 고민합니다. 자, 1번 중개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이다. 맞는 말이죠. 기본법을 일반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번 중개사법은 민법이나 상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적 지위를 갖는다. 5. 3번 중개사법은 절차적 규정이 일부 있지만 이는 실체법적 성격이다. 실체법도 하나 기억해 놓습니다. 거기 동그라미. 5. 4번 부동산 중개업 분야에는 민법, 상법, 중개사법의 순으로 법이 적용된다. 틀렸죠, 그죠? 민법이나 상법보다 먼저 해석하는 특별법적 성격이니까 항상 어떤 법에 따라서 중개사법부터 먼저 확인하고 안 되면 상법을 보고 안 되면 민법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반대로 적었죠. 그래서 답은 틀린 거 4번. 5번 공법적 성격과 사법적 성격의 규정이 혼합된 중간법적 성격을 지닌 법으로서 사법의 공법화 현상의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 뭐 뒤에 말 못 알아들어도 좋습니다. 공법과 사법이 섞여 있다라는 개념에서 중간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 법을 공부하기 전에 서론을 탁 던져본 겁니다. 사람을 알기 전에 저 사람의 성격은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성격 가볍게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그죠? 법 발달할수록 특별법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죠? 아주 오랜 시절 곰이 마늘 먹고 인간이 되던 그 시절에는 8조 근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통제하는데 8개 조문, 8조만 있으면 인간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그것도 8조 근법이니까 8개 금하는 법이 있다. 예를 들면 살인을 한 자는 같이 죽인다. 뭐 이제 이게 법이에요. 도둑질 한 자 오른손을 자른다. 뭐 이제 이게 8가지 법으로서 세상을 통제했다면 지금은 어떤 법학자가 이야기하기를 법이 한 15,000개가 있답니다. 15,000개. 우리 일반인들이 다 알지도 못하죠. 그만큼 세상이 복잡다단해지니까 살인을 한 자는 같이 죽인다 해서 이제는 살인을 하는 사유도 가지가지, 방법도 가지가지.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일일이 대응을 하기 위해서 특별법이 자꾸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개사법을 먼저 보고 중개를 하다가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상법을 정하고 상법을 보고 안 되면 민법을 본다. 지금 이게 우리 법의 특별법적 성격인데 그럼 민법을 보고도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은 세상을 다스리는 이제 우리 국민을 다스리는 기본법이 민법이에요. 근데 민법을 보고도 안 된다. 그런 수가 있기 때문에 민법 제1조가 뭔가 하면 민법 제1조는 이 법에 의하지 않는 것, 즉 민법에 의하지 않는 것은 조리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민법 제1조입니다. 그 방대한 민법의 제1조가 민법에 의하지 않으면 조리에 따른다. 조리하는 말은 그 시절의 도덕심에 따른다 이 뜻이에요. 그 시절의 도덕심이라는 것은 지하철을 타면 노약자가 올라오면 자리를 양보해야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거 법이다 아니다? 아니잖아. 법은 아니잖아. 그건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도덕심이잖아. 그죠? 그래서 민법보다 더 앞서는 게 그 시절의 도덕심입니다. 이게. 그래서 도덕심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민법을 만드는 겁니다. 민법으로 해결 안 되니까 영업할 때는 상법이 있어야 되겠더라고. 그것도 상법을 만드는 거예요. 상법을 만들었는데 중개업을 할 때는 또 중개업에 관한 법이 하나 있어야 되겠더라고. 그래 또 공인중개사법 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발달하면서 특별법이 자꾸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많은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니다. 그런 말도 하죠. 도덕심으로만 다 해결이 되면 법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 그죠? 도덕이 안 되니까 법을 자꾸 만들어 갑니다. 자, 덤으로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 들었습니다. 민법의 그 방대한 민법의 제1조는 민법에 의하지 않는 것은 조리에 따른다.
조리라는 것은 그 시절의 도덕심이다. 그렇게 이해하자. 그죠? 이야기를 왜 길게 했는가 하면 바로 밑에 우리 중개사법의 제1조가 따라오기 때문에 덤으로 연결한 거예요. 자, 민법은 시간 아니니까 중개사법의 제1조는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려가면 2번 문제.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으로서 갈로 안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제1조는 자존심을 걸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적어 넣습니다. 이 법은 무엇을 정합니까? 공인중개사의 업무 적어 넣습니다. 이거를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하면 틀려요.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전문성 적어 넣습니다. 제고하고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이 제고가 되면 부동산 중개업을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중개업무 이런 말에 걸림 들리면 안 됩니다. 중개업을 건전하게 뭐 합니까? 육성합니다. 이거를 지도하고 감독하고 오만 이야기가 다 들어갈 겁니다. 육성하여 최종 목적은 뭐다? 국민경제 이바지함. 그래서 답은 2번인데 일단 적어 넣으시면서 기억합시다. 특히 지금 갈로 안에 있는 문제들이 핵심 단어니까 그 핵심 단어를 잘 보시는데 국민경제 이바지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니까 그 정도로 수업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개업을 하시면 친구들이 야 고생했는데 드디어 사장이 된 것을 축하한다 하고 개업식 날 들어오면 꼭 물어보는 게 있다니까요. 이 업을 하는 최종 목적이 뭔데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라 그랬죠? 국민경제 이바지한다. 배운 게 그거잖아, 그죠? 그렇게 대답하라고 개업 인사말까지 가르쳐 놨습니다. 친구가 야 개업을 축하한다. 근데 이 업을 하는 최종 목적이 뭔데 하니까 국민경제 이바지한다. 이렇게 대답하면 친구가 무슨 생각한다 그랬죠? 맛이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맛이 같구나. 다시 냉수 먹고 정신 차리고 다시 말해봐라. 그래도 국민경제 이바지한다. 그렇게 해서 최종 목적을 심었었습니다. 세 번째 물으면 뭐라고 답하라 그랬죠? 그때도 국민경제 이바지한다고 대답하면 119에 실려갑니다. 그때는. 세 번째 물으면 뭐라고요? 돈 벌랍고 이렇게 얘기하라 그랬죠. 그래서 최종 목적 하나는 가져갑니다. 국민경제 이바지한다. 답은 2번 정리하셨고 가볍게 갑니다. 3번 재정 목적의 명문에 규정해 있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기억 부동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하면 벌써 부동산업에 X 딱 하셔야 되죠. 부동산업이 아니고 우리는 중개업을 육성합니다. X 전문성을 제고하고 동그라미 개공사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개공사의 공신력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것도 X 리얼 국민경제 이바지한다 동그라미. 그래서 답은 뭐 4번 이렇게 가는데 자, 제1조 목적은 그전에는 열 몇 번 출제됐습니다. 30회 시험 치는 중에 열 몇 번이면 2년에 한 번꼴로 나왔던 단원입니다. 최근 몇 년간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조 나올 때마다 긴장하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나와봐라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대충 이거 중요합니다 하는 것하고 원래 나올 수 있습니다는 여러분의 사정이 다릅니다. 받아들이는 게. 그래서 1조는 단순하지만 짚으셔야 된다 이렇게 많이 강조했고 자,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4번 문제 우리 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로서 옳은 것은 자, 우리 중개사법의 용어는 모두 6가지가 제시되어 있고 지금도 공부하겠지만 여러분과 공부할 때 용어의 정의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해하면 오히려 틀리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많이 접근을 했습니다. 자, 4번은 중요하기 때문에 자, 연습 한번 해봅시다. 밑에 해답 딱 가리시고 용어의 정의로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30초 동안 고릅니다. 시작. 시간 담재 보겠습니다. 공부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한 번 더 익히셔야 돼요. 이제 돌아갈 시간이 없으니까. 자, 여러분 이 정도가 30초입니다. 제가 굳이 시간도 잰 이유는 우리는 1분에 한 문제씩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40문제가 주어져 있고 50분간 시험을 치는데 시간 싸움이죠. 여러분 모의고사 쳐보시면 아시지만 그 시험지를 주고 집에서 편안하게 쳐라 이러면 답이 눈에 다 보이는 게
이게 40분 안에 시험으로 치면은 시간에 쫓겨서 이제 다 못 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간 싸움이다 이런 말을 하니까 꼭 1분에 한 문제씩 푸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30초 동안 풉니다 이러면서 제가 30초를 잰 이유는 이 정도 시간이다를 한번 느껴보는데 한두 번은 모르시지만 한 달, 두 달에 해보시면 내가 빠르게 읽는다, 늦게 읽는다를 스스로 느낌이 올 겁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도 지금 하고 있고 또 30초 동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는 이유는 답이 3번에 있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읽으면서 이건 틀렸다를 체크하면서 가자 이제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옳은 것은 3번 이렇게 예고를 했으니까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 자 다른 사람 앞에 1번 답니다. 1. 다른 사람의 의뢰. 2번 일정한 보수를 받고 보수 앞에 2번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중개 앞에 3번 달면 중개업은 글자가 3글자니까 조건이 3개다. 자꾸 이렇게 전달을 했다고요. 하나라도 빠지면 틀립니다. 3년 전에 이렇게 했었어요.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이렇게 출제한 바도 있어요. 보수가 빠졌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슬렁슬렁 공부한 사람은 그거 몇 가르기 때문에 못 찾아낸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중개업은 조건이 3개. 왜 3개? 글자가 3글자잖아 그죠? 이렇게까지 전달했어요. 자 옳은 게 3번이라면 읽으셨겠지만 틀린 것 1번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암기하지 또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갖다 붙었죠. 2번 개공사는 이 법에 의하여 개설 등록한 자 이렇게 암기하라 그랬습니다. 개설 등록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또 X. 4번 중개보조원이 탁 뜨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를 찾아야 되는데 정확하게 돌았죠. 근데 개공사에 소속되어 일반 서무와 중개업무를 수행한다 하면 X예요. 중개보조원은 단순한 업무를 보조만 하는 자지 수행 들어가면 X입니다. 5번 소공사는 개공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현장 안내와 단순한 업무를 보조한다. X. 소공사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수행도 하고 보조하는데 그 수행이라는 것은 문서를 작성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했으니까 거기 소공사를 설명하면서 수행이 빠져버리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다는 말이 된다까지도 공부한 거예요. 자, 그건 이해고 용어의 정의 6가지는 글자 그대로 암기합니다. 그 필요한 단어를 딱딱 찾아서 찾아왔습니다. 출제된 지문인데 이 정도 수준이니까 용어의 정의는 반드시 암기해 봅니다. 또 한 문제도 풀어도 보셨습니다. 넘어가서 5번 역시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옳은 것은 자 1번 또 연습해 봅시다. 중개업이란 하면 조건이 몇 개? 3개. 개설 등록을 하고 하니까 이제 벌써 틀렸잖아. 등록이라는 조건은 없었죠. 다른 사람의 의뢰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니까 1번은 X예요. 지금 막 수업을 듣고 들어오니까 1번이 그래 틀렸네 이렇게 보이시지만 지금 현장에 있는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등록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공부한 사람은 1번을 틀렸다고 못 찾아낸다니까요. 다 등록을 하고 하니까. 또는 중개사무소를 갖추고 이렇게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무소 다 갖추고 있는 거 보셨죠? 근데 사무소는 중개업의 요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개업은 글자가 3글자니까 조건이 3개 이렇게 접근하라 그러잖아 지금 그죠? 1번 X 또 나왔습니다. 2번 개공사라 하면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으로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옆에다가 웃긴다. 그죠? 개공사는 등록한 자 이렇게 따라 붙어야 돼요. 3번 공인중개사는 또 나왔습니까? 자격을 취득한 자 얼마나 정확합니까? 답은 3번. 4. 소공사라 하면 법인인 개공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임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 때문에 또 X다. 그죠? 사원 임원을 포함하여 포함, 수행, 보조 3글자를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4번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까지는 좋았는데 개공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 그럼 대충 공부한 사람은 지금 이 지문이 맞게 보인다고 틀린 부분이 안 보이니까. 근데 우리 암기할 때는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용어의 정의는 이해하면 오히려 틀린다니까. 이 말이 다 맞다니까 해보면 한 1, 2, 3, 4, 5 지문이 지금 다 맞습니다. 이해를 하면. 그래서 용어의 정의는 이해하면 안 되고 암기할 것 이렇게 요구했던 단원입니다. 자 6번 다시 용어의 정의가 돌았습니다. 한 번만 더 복습합시다. 밑에 해답 딱 가리시고 용어로서 틀리는 것 40초 동안 찾습니다.
틀리는 것 40초. 그럼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읽으면서 공부하라 이 뜻입니다. 자, 40초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40초인데 40초도 사실은 만만찮은 시간이죠. 틀리는 것 4번으로 예고했습니다. 4번, 중개보조원에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좋았죠. 개공사에 소속되어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해야 되지 뿐만 아니라 소공사도 포함된다. 그런 지문이 있다 없다? X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단순 암기예요. 글자 그대로 암기할 것 6개를 암기하자. 이렇게 계속 진행했던 단어입니다. 틀리는 것 4번. 자, 나머지 지문들은 맞으니까 그대로 익히셨을 겁니다. 특히 5번은 외국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도 공인중개사이다. 이렇게 틀리게 지문이 출제한 바 있어요. 반드시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 자격을 취득한 자예요. 이 법이 뭐죠?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그걸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틀리는 것 4번. 여러분이 먼저 프로 오신 분도 계시겠죠. 프로 오신 분들은 지금 돌아갈 시간이 없으니까 이 시간에 다시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복습 이런 거 하지 말고 이 시간에 끝을 내는 겁니다. 15페이지입니다. 오른쪽 7번 역시 용어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자 기억 개공사라 하면 등록한 자 그랬지 또 자격을 가지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 설렁설렁 공부한 사람은 다 이게 맞게 보인다니까요. 기억 X 니은 중개 대상물의 거래 당사자로부터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는 아니하고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당사자들에게 요구하는 데 거친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맞다. 그죠? 중개업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보수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니은 O 판례죠. 디귿 거래 당사자 간의 지역권의 설정과 취득을 알선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O 일단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리얼 소공사란 법인이 아닌 개공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X입니다. 법인이 아닌 개공사 법인에 있는 소속된 자도 소공사지요. 그래서 또 X. 자 옳은 것은 니은 디귿인데 지금 그 디귿 지문을 이렇게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자 물건을 파는 자 갑이 있습니다. 매도인이죠. 사는 사람 을이 있습니다. 개공사가 지금 중개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중개할 때 이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은 다음 시간에 나오지만 토, 건, 입, 광, 공을 중개할 수 있다. 이렇게 공부하셨고 그 다음 중개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그럼 이 권리가 채권적 행위뿐만 아니라 물권적 행위도 중개를 하는데 물건의 대표적으로 용익 물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익이 무슨 뜻이죠?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물건. 그래서 용익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아파트 전세 산다 들어보셨죠? 그럼 아파트 전세금을 내고 들어가면 사용하고 수익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아파트 얻어서 하숙집 쳐도 됩니다. 수익도 낼 수 있죠. 대신에 소유는 못하죠. 처분할 권한이 없으니까 소유권은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용익 물건은 사용 수익만 가능한 거예요. 자, 이런 사용 수익만 가능한 권리가 전세권 방금 했고 지상권, 지역권이라는 권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중개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용익 물건은 중개 대상이다. 그래도 O 됐죠? 자, 여기서 지금 지역권이 거기 문제가 떴는데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를 지역권이다. 그럼 지역권이 왜 중개가 되느냐를 이렇게 설명했다고요. 여기 도로가 있습니다. 길입니다. 땅이 이렇게 생겼다 그랬습니다. 자, 이 땅이 A가 가지고 있고 여기는 B가 가지고 있는 땅인데 여러분 땅의 모양을 딱 보니까 B는 A를 지나지 않으면 길에 나갈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B가 뭐라고 말합니까? 길 좀 내주세요. 그런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이 땅을 뭐라 부른다? 요역지, 편리를 보는 토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길 좀 내주세요 하니까 A가 돈만 많이 주면 길 내줄게 라고 승낙을 하니까 이 땅을 승역지다. 그래서
지역권을 공부하신 분이 성역지와 요역지를 구분 못하면 안 배운 거하고 똑같다. 지금 제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데 길 좀 내주세요 하는 자는 편리를 보는 자예요. 그 다음 좋다 내가 돈만 많이 주면 길 내줄게. 성낙을 하는 자를 성역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자, 이 땅을 잘 보면 이 성역지 전체를 길을 내줘도 되지만 길이라는 것은 이만큼만 내줘도 길이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그림을 보고 대답하기를 성역지는 한 필의 전부도 되고 일부에도 가능한 권리다. 그렇지만 요역지는 한 필의 전부가 편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필의 일부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 성역지, 한 필의 전부에만 해당되는 권리 요역지를 구분해야 돼. 그림으로 기억하셔야 돼. 이게 그림이 되어야 지적법에 가면 이 땅을 합필을 할 수 있다. 합필을 못한다. 합병이 된다 안 된다. 해결이 된다고 이게. 그죠? 자, 그는 지적법의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서 하기로 하고 일단 그림을 보시면서 길 좀 내주세요 하는 자를 뭐라 부른다? 요역지. 성낙을 하니까 성역지 됐고 그림을 보니까 성역지는 한 필의 전부에도 되고 일부에도 가능하지만 요역지는 반드시 한 필의 전부연다. 여기까지가 민법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민법 조문을. 자, 그럼 이런 물건은 등기가 다 되니까 등기법에 가보면 어떤 등기를 할 때는 그 등기를 한 원인이 반드시 기록이 돼야 돼. 그래서 이 지역권은 왜 설정되었다? 통행을 위해서 설정이 되었잖아. 그죠? 그래서 등기부에는 통행권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지역권을 설정할 때는 물을 당기는 것을 인수권, 전망을 위한 것을 조망권인데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기록되어야 한다. 할 때 여기서는 통행권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는 이제 등기까지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내용을 왜 우리가 배웁니까? 그러니까 중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겠지. 자, 이 땅을 지나지 않으면 길에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갑에게 길 좀 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길을 내주는데 폭 1m, 길이 100m로 길을 내주는데 보증금은 1억 내고 월세를 100만 원씩 내시오. 그러면 띵 합니다. 여러분 길 좀 내주는데 보증금 1억 걸어놓고 매월 100만 원씩 내래. 그죠? 만만찮은 이야기잖아. 그죠? 그래서 거래라는 것은 직접 가서 거래를 해버리면 이 사람이 노 이러면 방법이 없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직접 가서 하는 게 아니고 개공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당신이 길을 좀 내주세요 라고 중개를 하는 거예요. 중개를 의뢰하면 개공사가 조건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겠지. 그러면 보증금은 1,000만 원 하고 월세 한 20으로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의뢰를 하겠지. 그러면 알았어 하고 가가지고 길을 내주는데 보증금 1,000에 월세 20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갑이 월세가 좀 약한데 한 30원 주시오. 뭐 이런 말이 있겠지.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지역권이 설정되었다. 지역권 설정하고 뭐 받을 수 있다? 수수료 받을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이게 중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그죠? 그래서 이 지역권을 이렇게 설명했고 민법과 관련해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지금 이상 벗어나지도 않지만 그래서 지금 거기 박스에 디귿지문 중개의 대상이 된다. 지역권 설정과 취득은 중개할 수 있다. 중개할 수 있다는 말은 중개해주고 수수료 받을 수 있다. 이 개념하고 같은 개념이다. 그런 뜻이에요. 7번 문제 비교적 중요하죠. 내용은 짧지만. 8번 또 들어왔습니다. 용어의 정의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옳은 것은 답이 1번인데 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행하는 부동산 공매나 법원의 경매는 공개 매각이라는 절차를 통함으로 중개행위가 개입될 여지는 없다. 맞다. 그 1번이 답인데 이 지문이 사실은 만만찮죠. 그래서 이런 지문들이 이해가 잘 안 되거든. 빈 노트에 하나 적어봐라 이랬잖아. 그죠? 그냥 적어놓고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해가면서 해결이 되면 지우고 안 되면 그대로 시험장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 안 되고 어려운 것만 시험 직전에 딱 읽어보고 맞다, 틀렸다를 정리하는 시간인데 지금 했는 지문은 이거예요. 자, 이 물건이 경매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파트가 경매 나오면 그 아파트가 어디가 있죠? 법원에 있잖아, 법원에. 그럼 여러분 이 아파트를 사고 싶은 사람은 법원에 가서 경매를 신청하죠. 우리가 경매 수업도 배우셨지만 경매는 제일 높은 가격으로 빨리 적어내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준다. 이게 경매잖아. 그죠? 그럼 이런 경매 절차를 개공사가 개입할 수가 없잖아. 예를 들면 개공사가 개입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죠. 법원이 있으니까 법원에 그 재판장이 관리합니다. 모든 법원의 경매 물건은 재판장이 관리하는데 개공사가 가지고 김 판사 내가 이 아파트를 저 사람이 사도록 내가 중개해 줄게. 내한테 수수료 좀 주시오. 지금 이게 말이 되나 이게. 그지? 김 판사 내 이 물건을 중개할게요 하는 순간 법적 모독죄로 그날 집에 못 갑니다. 그거는 중개하는 게 아니고
가장 높은 가격으로 먼저 적어낸 사람한테 주겠다. 이게 경매의 절차잖아. 그죠? 이런 절차는 중개가 개입할 수는 없다. 지금 그 뜻이에요. 옆에 뭐 공매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경매가 정확하게 딱 보고 계셔야 돼요. 1번, 5. 이런 지문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드디어 경매로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을 받은 물건은 중개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중개할 수 있지. 등기하고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죠? 그 의미를 잘 새기셔야 됩니다. 자, 1번 정리하시고 2, 3, 4, 5는 틀렸으니까 정리를 해놓으시고 해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9번 넘어갑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용어의 정의에서 정리해봤다면 드디어 9번 용어 중에서 첫 번째 중개에 대해서 문제를 냅니다. 중개와 관련된 것으로서 틀리는 것 같이 갑니다. 1번 개공사의 중개 행위는 당사자 간의 법률 행위의 성립에 조력하는, 조력은 도와주는 이런 뜻이죠. 법률 행위 일단 동그라미 하시고, 여러분은 너무너무 전달했습니다. 법률 행위 들어오면 이꼴 뭐 계약 딱 갖다 붙어야 돼. 계약은 뭡니까 하면 매매 교환 정려를 계약이란다. 이 세 마디가 붙어야 해결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만 정리가 되고 나면 여러분들은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자, 이제 적었으니까 주목합니다. 앞으로 지문에서 법률 행위 네 글자가 딱 뜨면 이꼴 뭐 계약. 계약은 뭐다? 매매 교환 정려 저절로 붙어야 돼. 이게 1년 이상 공부하신 분도 저 사람하고 내가 오늘 계약을 했다 해놓고는 말은 그래 해놓고 계약이 뭡니까 하면 멍하게 보는 사람 많습니다. 계약하면 뭐라고요? 매매 교환. 저 사람하고 내가 오늘 매매를 했다 이 뜻이에요. 그 말을 고상한 말로는 법률 행위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고상한 말 좀 쓰세요. 나는 저 사람하고 오늘 계약했다 이러지 말고 저 사람하고 법률 행위를 했다 이렇게 말하시라고. 그럼 지나가는 놈 못 알아들을 거예요. 공부한 사람하고 표가 나야 되니까. 그래서 법률 행위만 들어오면 계약이 딱 보여야 법률의 사실, 법률의 요건 이런 것하고 구분이 된다고. 큰 줄기가 해결이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중개행위는 당사자 간의 법률 행위 성립에, 그러면 계약을 성립하는데 이 말이잖아. 그죠? 조력하는 사실 행위로서 사전적, 보조적 준비 행위에 속한다. 오예요. 이 말이 만만찮으니까 보시라고요. 자, 지금 개공사가 중개를 합니다. 왜 중개하죠? 그렇지. 돈 벌라고는 그 다음 말이고, 계약이 되어야 돈을 벌지. 그냥 그 중개만 한다고 돈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개공사가 계약을 왜 하지요? 중개를 왜 하지요? 계약하려고 하잖아. 계약을 뭐라 그랬죠? 법률 행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개는 법률 행위가 성립하는데 도와주는, 그죠? 무슨 행위? 사실 행위다. 지금 그렇게 말했다. 이 말이 지금. 자, 그래서 만만찮은 말이 지나가니까 중개는 사실 행위. 중개를 왜 한다? 계약하려고 하잖아. 계약을 해야 돈 버지. 그냥 막 계약만 안 하는데 돈도 버는 건 아니죠. 그래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이 뭐다? 법률 행위라 그랬잖아요. 법률 행위를 성립하게 하는 사실 행위. 이렇게 기억하는데 사실 행위라는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아파트를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 오면 여러분이 중개를 할 때 뭐 해야 되죠? 여러분이 개공사라고 치고 아파트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 이렇게 의뢰가 오면 뭐 해야 되냐고? 뭐 하기는 아파트에 가서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이 물건은 그 지하철하고 몇 미터 거리에 있고 가격은 얼마고 좋은 점은 뭐고 이런 거를 잘 확인해서 매수자한테 설명을 해야 사든지 말든지 할 거잖아. 그죠? 그래서 물건을 확인하고 설명하는 행위, 그걸 뭐라 부른다? 사실행위. 이 행위를 왜 한다? 계약하려고 하잖아, 지금. 그죠? 계약을 법률행위라 한다고. 지금, 그죠? 법률행위 성립에 조력하는 사실행위입니다. 5. 2번 개공사의 중개행위는 계약 성립을 위한 중개의뢰인의 사자가 무슨 뜻이죠? 심부름꾼 이렇게 공부했을 거예요. 또는 대리인으로서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 X예요. 봐요. 여기 개공사가 이렇게 중개를 할 때는 이 사람들을 심부름해주는 행위, 대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 사람 중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독자적 행위다. 이렇게 공부했다고. 여러분 지금은 사자가 심부름꾼인데 옛날에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심부름하는 자를 사신이라 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사신이 나라 심부름은 사자잖아요. 지금 여러분 민법 시간에 대리를 배울 때 사자가 들어오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사자를 뭐라고 들으셨습니까? 심부름꾼인데 누구를 예를 들냐고? 누구? 대리인. 그래 대답하면 안 되고,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시절의 사자는 누구냐면 대표적인 게 우체부입니다. 우체부는 나라에 편지를 전달하는 심부름꾼의 행위예요. 그럼 이건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체부가 편지를 내가 전달하고 싶으면 전달하고 하기 싫으면 버리고 가도 되고 이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버렸다 바로 교도소 갑니다. 그 사람은 국가의 심부름하는 행위잖아. 그죠? 예전에 그런 게 신문에 나요. 요즘은 뭐 좀 그 시절하고 다르지만 한방 눈이 떨어 쏟아지는데 대관령을 넘어가서 편지를 하나 전달해야 되는데 그 편지를 한 보따리 들고 올라가다가 우체부가 아마 동사해서 죽었는 모양이죠. 그죠? 순직했다고 훈장 받습니다. 국가의 심부름을 충실히 이행하다가 죽었다 이런 뜻이잖아. 그죠? 그거에 비해서 어떤 또 우체부는 한 산을 넘어가서 편지를 전달하니까 힘들거든. 그래서 거기 눈 밑에 파묻고 내려왔어요. 그냥 파묻고. 근데 이게 봄이 되니까 이게 드러났을 거 아니라. 그죠? 그리고 그 사람 범죄 행위로 처벌받습니다. 그게 신문에 나는 내용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우체부는 심부름의 행위를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행위가 아니라고 의무를 가지고 한다고. 그러기 위해서 중개는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팔아주세요 한다고 꼭 팔아줄 이유 없죠. 팔아주면 좋고 수수료 나오니까. 안 팔아준다고 교도소 버렸는데 그런 말 없잖아. 그죠? 그래서 중개를 뭐라고 부른다? 독자적 행위. 그래서 사자나 대리인의 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 지금. 그죠? 자, 그래서 2번 대리로 보아야 한다 했기 때문에 X예요. 3번 중개업무는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개에 관한 행위로서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한다. 그 상행위 정도는 줄 것이야 돼요. 중개를 하면 뭐 받죠? 수수료 받잖아. 그게 이게 상인의 행위다. 그런 뜻이에요. 수수료 받으니까. 4번도 많이 공부했죠. 중개의 3요소는 동그라미입니다. 중개 대상물, 중개 의뢰인, 개공사를 말한다. 세 가지가 3요소인데 사실은 3요소를 지금 동그라미 하는 식으로 그렇게 공부하시면요. 어떻게 당하는가 하면 중개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요소는 중개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OX. X잖아. 지금 동그라미 그게 없잖아. 지금. 그죠? 다시 중개가 되기 위한 요소에는 중개보수가 있어야 한다. X예요. 여러분 이 그림이 중개하는 그림인데 중개에는 3요소가 사무소나 보수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한 대로 그렇게 공부하면 이거 걸려든다고. 중개사무소 얼마나 중요하게 공부합니까 우리가. 중개보수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3요소는 아니라니까요. 3요소는 지금 동그라미 했죠. 첫째 뭐 중개 대상물, 의뢰인, 개공사 이것을 3요소라 하는 거예요. 눈으로 이거. 그래서 그림에서 자꾸 중개를 그리잖아요. 그림으로 공부를 하시는데 조심해야 될 거 매수자는 동그라미 할까요 안 할까요? 해야지. 매수자도 의뢰인이잖아. 그러면 동그라미가 4개가 되니까 집에 가서 4요소인가 이렇게 바꾸는 순간 내년에 저하고 다시 만납니다. 동그라미는 4개가 더 3요소다. 이렇게 많이 전달해서 이 그림 자체가 요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그죠? 중개 대상물, 의뢰인, 개공사 이를 3요소로 하니까 중개보수, 중개사무소 이런 문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동그라미는 지금 했지만 5번 분양대행이나 컨설팅에 부수하여 토지에 대한 거래를 알선해주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그것도 토지 중개할 수 있죠. 분양대행 이것도 우리가 중개로 본다는 게 판례의 모습이니까 그대로 익히시면 됩니다. 10번 내려갑니다. 용어와 정의의 중개입니다. 오르면 동그라미, 틀리면 X하시오. 또 갑시다. 기억. 부동산 중개행위는 재산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중개행위는 재산상의 법률행위가 아니고 뭐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좀 내려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X. 니은 중개대상 권리에는 저당권, 유치권, 질권과 같은 담보물권 모두가 포함된다. X예요. 거기 저당권만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판례가 저당권만 중개되는데 유치권, 질권은 왜 안 되는데 하면 이거는 동산과 친한 권리예요. 여러분은 앞으로 부동산업자가 된다, 동산업자가 된다. 부동산업자가 될 사람은 동산과 친한 권리를 중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치권, 질권 이렇게 들어가고 동산과 친한 권리인데 민법에서도 유치권, 질권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 유치권 하는 말이 탁 뜨면은 저절로 세탁소 이렇게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치권 하면 뭐라고요? 세탁소. 세탁소가 뭐죠? 내가 세탁물을 맡기고 돈을 안 갖다 주면 옷을 안 내줄 권리가 있습니다. 그거를 뭐라 부른다? 유치권. 그래요. 물건을 안 내줄 권리는 있지만 그 물건을 처분하지는 못해요. 근데 질권하고 탁 들으면 전당포 이렇게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될 거예요. 전당포는 어떤 것이죠? 시계나 반지를 맡겨놓고 돈을 10만 원 빌려왔잖아. 그죠? 근데 내가 돈을 안 갖다 주면 그 전당포에서는 물건을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그게 질권이에요.
이런 공부를 잘 하시려면 전당포를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좋아요. 오늘 가시다가 전당포가 보이거든. 시계 맡겨놓고 10만 원 빌려봐요. 영수증이 딱 나오는데 질권이 설정되었으면 이렇게 딱 적혀 있다고. 그래서 약속한 대로 돈을 안 가져오면 이 물건을 처분하겠다. 그런 취지예요, 그게. 자, 그러면 앞으로 동산과 친한 담보물권, 그러니까 법정 담보물권이 두 개가 있는데, 저당권은, 앞에 있는 저당권은 부동산에도 있고 동산에도 있어요. 그래서 저당권은 중개해도 되지만, 유치권, 질권은 동산과 친한 권리예요. 유치권 하면 뭐를 생각하라고요? 세탁소. 질권 하면 뭐? 전당포. 그래 놓고 이제 그 수업을 들어보시라고, 해당되는 수업에.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쫙 갈라질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전당포도 한번 활용해 보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전당포를 활용하려고 해도 잘 안 보이죠? 그죠? 고개 흔드시는 분은 한번 이용해 보신 분 같은데. 저희들 어린 시절에는 전당포에서 살았습니다. 당구 치고, 당구비 없으면 시계 맡겨놓고 한번 5천 원 빌려가지고 쓰고 이렇게 해서 거의 살다시피 했는데, 요즘은 전당포가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가끔씩 이렇게 전당포가 재래시장 같은 데 탁 보이면 막 반가워가지고 한번 올라가고 싶기도 하고 그래. 고향 생각도 막 나고 그래 생각나는데, 지금은 왜 전당포가 이렇게 없지? 이렇게 혼자 생각해 보니까 신용카드가 나오면서부터 없어졌어요. 이 전당포가 사실 외상이잖아. 맡겨놓고 10만 원 빌려서 쓰고 한 달 뒤에 돈 이자 붙여서 갖다 주잖아, 지금 거죠. 근데 요즘은 신용카드를 쓰니까 굳이 전당포 이용할 일이 없잖아. 한 달 외상 쓰고 그 다음 달에 결제하니까, 그죠? 신용카드만 나오면서부터 이제, 전당포가 싹 없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 지금 제 생각으로는. 근데 우리 강남에도 저 큰 길에 가보면 명품 전당포는 보여요. 지나가다 보면 명품은 갖고 싶고, 그죠? 무리하게 구했는데 돈 안 되는 사람은 그거 맡겨놓고 돈 쓰는 사람 많아요. 사실은 맡겨놓고 돈 쓰는데 맡기는 게 아니고 거의 파는 거예요. 냉정하게 안 찾아러 가. 그래서 명품 좋아하시는 분은 명품 전당포에 가서 물건을 구입해도 돼요. 비교적 좀 DC된 가격으로 산다 이거죠. 되게 관심 있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하여튼 명품 좋아하는 사람은 명품 전당포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건 내가 봤어요. 지나오면서. 그래서 요즘 일반 전당포는 잘 없는데 명품 전당포는 의외로 강남에 잘 보여요. 여러분 보시면. 별것까지 다 가르쳐 드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니은에 유치권, 질권은 모두가 포함된다 때문에 X예요. 디귿.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사무소 등록증을 대여받아 빌려서 한다는 뜻이죠.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갑이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중개사무소를 방문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갑의 그러한 행위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이 사람 빌려서 하는 거니까 어차피 개공사 자체가 아니죠. 그죠? 그런 행위는 중개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 5. 그러니까 중개행위 아니니까 빌려서 하는 자한테 수수료 안 줘도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중개에 해당되면 수수료 발생해야 되잖아. 지금 그죠? 그런 판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익히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5. 답은 5번. 자, 11번. 역시 중개업에 관련되는 설명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를 중개하였다 하여도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 중개업이라 할 수는 없다. OX. O. 반드시 중받아야 돼요. 동그라미. 니은 다른 사람의 의뢰, 금전 소비대차 행위에 일정한 보수를 받고 보수까지 돌았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알선을 했다면 중개업에 해당한다. X다. 그죠? 여러분, 금전 소비대차에 의해서 하는 행위는 중개업에 해당될 수는 없다. 금전이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금전은 동산이잖아. 이런 거를 하는 걸 중개행위라고 볼 수는 없잖아. 그죠? X예요. 근데 금전 소비대차가 나올 때 조심할 게, 금전 소비대차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되는 거예요. 개념 좀 잡혀야 됩니다. 우리가 돈 빌리고 아파트를 담보 잡고 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빌릴 수 있죠. 그 저당권 자체는 중개가 되지만 금전 소비대차는 금전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것은 중개가 대상이 될 수는 없다. D가 사무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반복적 중개행위는 중개업에 해당될 수 없다. 역시 X죠. 여러분 보다시피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중개업에 개설 등록이 하지 아니한 자, 해서 등록을 하지 않은 자를 뭐라 그러죠? 무등록업자가 토지를 계속 사고 팔고 하는 걸 중개하면 그거 중개업으로 봐야지 처벌할 수 있잖아요. 무등록 중개업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결론이 뭔가 하면 등록은 중개업의 요소가 아닌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개업의 요소는 다른 사람의 의뢰,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하는 거지 등록을 하고가 아니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띄고 또 주의하셔야 돼요. 자, 리얼.
부동산 중개 행위가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더라도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다. 맞다. 이건 옆에다가 판례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그건 그대로 판례고 출제된 지문이었어요. 컨설팅 행위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그대로 판례로서 익히기 바랍니다. 12번 넘어옵니다. 중개와 중개업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리는 것 이런 문제 좋은 문제입니다. 자, 12번 별표 하나 하시고 밑에 해답 가리시고 틀리는 것 50초 동안 찾습니다. 시작. 50초 한다고 또 5번 턱 찍으면 안 됩니다. 답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가끔씩. 자, 이 정도가 50초입니다. 50초도 만만치 않죠? 자, 틀리는 것. 시간은 50초 드렸지만 답은 1번입니다. 자, 1번. 틀린 거 볼까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해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개공사에 줄 것입니다.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다. X예요. 그 주관적 때문에 X예요.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봐요. 지금 개공사가 중개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중개를 했는데 이게 사고가 났어. 사고가 나니까 개공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 이거 중개하려고 한 거 아니다. 라는 이 사람의 주관적 의사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이 행위가 객관적으로 봐가지고 몇 번 했고 어떤 결과고 어떤 모양을 갖췄는지로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주관적 의사하면 틀리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판례가 그게 X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건 주관적 하면 틀리는데 지금 이 문제는 그래도 순진하게 낸 거예요. 중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공사의 성실한 주관적 의사에 따른다. 성실한 이런 거 들어가면 맞는 것 같이 막 보인다고. 성실한 이런 말이 좋은 말이니까. 그래서 지금 뭐를 기억하셔야 되는가 하면 주관적 하면 틀려요.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 행위가 몇 번을 했고 어떤 결과를 만들었고 어떤 행위를 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게 판례다 이 말이에요. 성실한 이런 거 들어갈 때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도 사랑할 때는 그죠. 그냥 사랑한다 이러지 죽어도 사랑한다 이러면 그 거짓말일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그거는 그죠. 진짜로 사랑한다 이러면 가짜 가능성이 많아요. 그거 시험 칠 때 조심하셔야 돼요. 하여튼 성실한 주관적 의사 이런 말의 의미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 출제한 바 있어요. 그 1번 질문도 순진하게 낸 거예요. 자, 틀리는 것 1번 정리하시면 2, 3, 4, 5 잘 됐는데 특히 2번은 조심하셔야 돼요. 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을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이 말은 물건은 특정되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하숙집만 알선하고 이런 게 있어요. 공장만 전문으로 매매합니다. 물건은 특정되어져도 중개업에 됩니다. 기억 하나 해놓으셔야 될 문제. 나머지 읽으시면 됩니다. 13번 내려옵니다. 또 용어의 정의 계속 같은 주제를 가지고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한 문제를 나오는데 지금 여러분 10개를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10개. 자, 틀리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간의 임야, 매매, 중개 행위를 하고 보수를 받으면 중개업에 해당한다. X. 이거 뭐 때문에? 우연한 때문에 X예요. 중개업이 되려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X. 니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 행위를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영업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X. 앞에 잠깐 지나갔던 문제죠. 부동산 컨설팅 행위도 중개업에 해당한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X. 디귿 개공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공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공사이다. 그래서 소공사가 탁 들으면 수행, 보조 두 글자를 찾아야 된다. O.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O. 그래서 이제 틀린 게 답은 1번인데 여기서 조심할 거. 법정지상권, 법정이라는 말을 붙으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런 뜻이에요. 자,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은 등기되지 않아도 권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법정지상권 자체는 중개가 안 되는데 법정지상권 설정되어 있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것은 중개할 수 있다. 이런 취지죠. 양도는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양도를 이전이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단순하게 공부하는 사람은 양도는 된다고 그랬는데 해놓고 이전에서 더듬거리고 있으면 안 돼요. 이전이나 양도 표현이 같은 표현이에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지금 제1조 중개대상 중개사법의 1조 목적을 공부하셨다면 2조가 용어의 정의인데 용어의 정의는 6개를 암기하셔야 되고 그 6개를 위해서 지금 문제를 10개 정도로 훈련시켰습니다. 이 10개를 벗어나서 절대로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자, 이어지는 단원이 제3조 중개대상물도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옵니다. 10분 쉬었다가 중개대상물 합시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런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팁이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